자, 저는 뭘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버튼을 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자, 여기다가 저 버튼 여러분들 아시나요? 버튼이라 해서 BUTTON 해가지고 버튼 태그라고 합니다. 버튼 태그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뭐 버튼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버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뭐 이렇게만 해서는 뭐 버튼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는 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뭔가 이제 뭐 기술도 없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에는 뭐가 있냐면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onClick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요 안쪽 큰 따옴표 안쪽에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 그 다음에 안녕이라고 적어볼게요. 안녕. 자, 그러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안녕이 출력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안녕이. 그러니까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그런 뭐 기능 그런 걸 다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onClick 이벤트라고 하는데 onClick이 뭐겠어요? 클릭이 들어갔을 때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클릭이 들어갔을 때 큰 따옴표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콘솔 한 줄이 출력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콘솔을 두 줄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콘솔을 하나 더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nClick 쓴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솔 두 줄 하면 두 개 나오죠. 근데 이제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onClick 했을 때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예요? 함수죠. 근데 이제 함수인데 함수 실행이죠. 그죠? 함수 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A 함수를 좀 실행을 시켜줘 라는 의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A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버튼 눌러봤자 함수 실행 안 됩니다. 뭐라고요? 자, 오류나지만 A이즈나 디파인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A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A이즈나 디파인. 그러니까 A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쓴다? 자, 함수는 자, 펑션 A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콘솔 로그 안녕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안녕 3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안녕 1이라 했을까요? 아니, 얘는 안녕 2라고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A라는 함수가 실행되겠지. 요 onClick 해가지고 A 함수를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어디로 전달이 되면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녕이 3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B 함수 실행이라 해보겠습니다. B 함수 실행. 당연히 B 함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의를 해줘야겠죠. 펑션 그 다음에 B 소가로 중가로. 자, 저는 함수 안에는 함수 실행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뭐가 실행시켜줘라? A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줘라. 그러면 B 함수 실행되면 이 A 함수가 실행되면서 안녕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세 번 나오는 거예요. 3번. 왜 6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왜냐면 이제 B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냥 안녕 3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안녕 3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3번 쓰면요.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안녕이. 그렇죠. 총 9번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C 함수 실행 해가지고 자, jQuery 하나만 가져올게요. jQuery는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했죠? 여기다가 반드시 스크립트에 적어준 다음에 src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이렇게 jQuery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C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배경색을 좀 변경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라 했죠? 여러분들, body라는 녀석을 내가 검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그가 body인 녀석을 내가 검색한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div라고 하면요. 이건 뭐예요? 그죠? 태그가 div라는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SS는 내가 이 body라는 녀석한테 CSS 효과를 부여를 할 건데, 여기다가는 작은 따옴표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문법 쓰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얘는 레드로 변경을 좀 시키겠다. 그러면 C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여기 C 함수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경색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배경색이 변경이 되게끔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D라는 함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D라는 함수. 자, D라는 함수를 클릭을 했을 때 버튼 이제 배경색이 C 함수 실행하면 배경색이 이제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얘를 클릭하면 배경색을 원상복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원상복귀 시키고 싶으면 여기를 뭘로 해야 될까요? 화이트로 해주면 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죠? 근데 이건 맞춰보세요. 이거는 배경색이 원상복귀 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얀색으로 바뀐 걸까요? 하얀색. 그렇죠. 그냥 하얀색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얀색이랑 배경색의 기본값은 뭐예요? 투명, 트랜스페어런트잖아요. 그죠? 트랜스페어런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화이트라고 쓰게 되면 그냥 배경색을 단순히 그냥 하얀색으로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원상복귀 시키려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배경색을 화이트가 아니라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보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여기다가 E라는 함수를 좀 실행을 해볼게요. E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고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세상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기는 hr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E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킬 건데,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썼을 때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콘솔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콘솔을 찍어보냐면 내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제로 요 함수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하고 여기다가 막 코드를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딱 한 번 실행해봤는데 오류가 났어요. 근데 어디서 오류 나는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힘들어요.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썼으면 무조건 이런 거 실행됨을 쓰든지 뭘 쓰든지 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쓴 코드 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 div라는 녀석을 검색을 해서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동일하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변경을 시켜줘 볼까요? 자, div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이라 해볼까요? 그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얘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배경색이 아니라 div이기 때문에 얘 배경색이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는 3rem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도 좀 줘볼게요. 폰트 웨이트는 뭐 볼드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자, 그러면 얘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건 좋은데 이 함수 버튼으로만 가지고 얘가 원상복귀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다 배경색을 이렇게 변경시켰다가 처음에는 그린이었다가 골드 색상이 변경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버튼을 하나 더 만들자니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튼 하나를 가지고 그 디자인을 조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웹사이트 보면 버튼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버튼으로 뭐 배경색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저는 이 버튼만으로 이 녀석의 배경색을 변경을 시키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넘버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문을 걸어 줄 거예요. 자, 일단 콘솔 로그에서 넘버를 해볼게요. 넘버. 그러면 넘버 했을 때 당연히 얘 클릭하면 뭐 나오겠어요? 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클릭해봤자 0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0이라는 값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쩔 때는 요거, 어쩔 때는 뭐 배경색이 골드, 그런 식으로 변경시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자, 만약에 넘버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처음에 당연히 0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0이잖아요. 그쵸? 0이잖아요. 뭐야? 그쵸?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클릭해도 계속 0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넘버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자 1을 2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원상복귀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죠. 넘버는 넘버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쨌든 값이 변경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죠? 얘 실행하면 보이죠? 0, 1, 2, 3, 4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왜요? 요 값이 뭐기 때문에? 넘버 값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넘버를 어디다 빼놨어요? 함수 바깥쪽에 빼놨죠. 근데 함수 안쪽에 있으면 요 값이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눌러볼게요. 계속 0 나오죠. 지금 제가 넘버 변수 값을 뭘로 세팅해놨어요? 0으로 세팅해놨어요. 근데 자, 함수는 참고로 함수가 실행되면 그 함수는 바로 날아가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함수는 실행되고 끝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존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변수의 값은, 변수의 역할이 뭐예요? 결국에는 데이터 보존이 역할이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함수에다가 아무리 함수 안에다 변수를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값을 증가시켜봤자 요 넘버 값이 증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함수 2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서 요 내용물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보존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바깥쪽인 전역 공간에다가 빼놔야 돼요. 이렇게. 요 함수 바깥쪽을 뭐라고 하냐면 전역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전역 변수로 한단 말이에요. 전역 변수. 전역 변수. 그러니까 또는 글로벌 밸리어블을 해가지고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데, 전역 변수로 둬야지만 얘가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돼요. 함수 안쪽에서 요 값을 증가시키면 어차피 여기에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값이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쪽에다가 여러분들 변수를 두게 되면 그 값이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보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 함수는 자기 역할이 끝나면 그 함수는 즉시 다 종료가 되면서 날아갑니다.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값에 따라서 처음에는 어쨌든 어떨 때 나눌 때는 0이니까 요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어쨌든 참이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참이었다가 그 다음은 false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else 써가지고 이것만 바꿔줄게요. 여기를 볼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클릭해요. 처음엔 0이죠. 그죠? 0이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겠죠. 그럼 얘는 실행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와서 또 함수를 눌러요. 그러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넘버 값은 1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클릭했을 때는. 그러면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실행돼요? else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넘버 값이 변경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얘를 넘버 뿔뿔로 바꿔볼게요.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바디한테 트랜지션 줘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ES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D가 아니죠. C 이런 식으로 변경했다가 이렇게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도 디자인이 가능하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요?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요거 이해돼야 돼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맥락은 이해가 가는데 맥락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구현하진 않지만 요게 원리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가면 안 돼요.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구현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진 않지만 뭐 이런 걸 토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넘버 값의 변경함에 따라서 요 어쩔 때는 요렇게,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바로 뭐다? 온클릭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온클릭 쓴 다음에 요 안쪽, 큰 따옴표 안쪽에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